안녕하세요, 디자인쉐어입니다. 이번 현장은 저희가 촬영을 하기까지 기다리는 게 한 1년 정도 되는 현장입니다. 이유는 입주하시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어떤 형태로 살고 계시는지 좀 그런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고요. 좀 클라이언트 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앞서 만약에 제가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집을 이렇게 하고 좀 살지 않았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소망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클라이언트 분께서는 30대 지금 혼자 거주 중이신 분이셨고 다양한 키워드를 희망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대면형 주방과 또 두 번째는 그림을 수집하시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갤러리처럼 조금 화이트 베이스에 그림이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처럼 돼 있는 벽면에 그림이 좀 강조되는 걸 희망하셔서 좀 어두운 톤을 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취미적으로 레고도 모으시고 또 게임도 많이 하시고 디자인 가구도 수집하시고 이런 콜렉터적인 취향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라서 좀 수납할 공간들이 충분히 필요했고요. 그리고 안방에 대해서도 이 니즈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그 안방에 가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방입니다. 40평대에 걸맞게 굉장히 큰 사이즈를 갖고 있는데요. 근데 기존에는 기역자 형태의 주방과 또 우측에는 팬트리가 있던 형태였어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변환을 줬냐면 저쪽에 보이는 다용도실의 벽면을 살짝 줄여주고 이 아일랜드가 최대한 길어 보일 수 있는 형태를 만든 거죠. 그리고 팬트리장을 철거해서 그쪽에 수납장으로 변환을 해주고요. 이 가로로 보이는 공간감을 찾아준 겁니다. 그 상태에서 아일랜드가 다용도실을 감싸고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3m 정도 되는 아일랜드를 좀 더 깊이감 있게 연출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디자인 특징적으로는 세라믹 상판이 지금 보이는 서랍까지 연결되게 같은 소재로 세라믹으로 소재가 되어 있어서 좀 더 묵직한 느낌의 디자인을 가져갔는데 서랍도 이렇게 열었을 때 보면 세라믹 상판의 이 상부도 흔히 말하는 졸리컷, 면치가 되어 있어서 지금 사선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이 도어의 상부분도 면치가 되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닫았을 때도 이렇게 각을 맞춰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남자들의 로망이 많이 실현된 집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해서 물론 저는 술을 마시진 않지만 이렇게 와인과 이런 위스키 또 커피 머신 등을 둘 수 있는 홈바 부분을 구성을 했고요. 냉장고가 쭉 있는데 그리고 또 와인 냉장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통 이런 구조에서는 북쪽으로 해서 북쪽 창이 항상 있거든요. 디자인 맥락상은 이렇게 도어가 쭉 있어주는 게 훨씬 더 완결성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저 홈바를 구성했던 것처럼 포켓 슬라이딩을 둬서 환기가 필요할 땐 열어가지고 안쪽으로 접어놓고 환기를 쓰고 또 그 안에 있는 하부장을 이용해서 보조 가전들을 사용하는 형태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클라이언트 분이 굉장히 이 디자인에 민감하신 분이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 지금 달려있는 베르판 글로브 조명이라든지 체어 그리고 이 싱크볼도 직접 공수해 오셨어요. 이제 프랑케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에 하나로 준비를 해주셨고 특징적으로는 세라믹 소재로 되어 있는 싱크볼입니다. 또 수전 같은 경우는 이 콜러에서 생산하는 제품으로 다 준비해 주셨어요. 이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베이스를 다 만들어 놨는데 하나하나의 포인트 아이템들은 클라이언트 분께서 직접 구매해 주신 거죠. 자, 그러면 주방 부분은 이렇게 좀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고 다음은 한번 거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거실에서 포인트로 생각했던 부분은요, 지금 작품이 걸려있는 이 벽면이 이렇게 기역자로 복도까지 연결돼 있어요. 근데 그거에 맞춰서 조명 계획을 하나하나 포인트 조명을 잡게 되면 굉장히 지저분해 보일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작품을 거는 것까지가 완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때마다 조명 계획이 바뀔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마그네틱 조명이 쭉 연결돼서 복도까지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실에서도 취미와 관련된 수납을 해결해 줬어야 됐는데요. 왼편에 보이는 저 장식장에도 여기에 레고로 만든 이 피규어 같은 경우에 좀 전시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요. 또 그 하부에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로봇 청소기가 들어갈 수 있게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처음에 와서 이게 뭔지 여쭤봤는데 이게 공기청정기인가요? 여쭤봤는데 이게 홈시어터더라고요. 이렇게 2대나 설치되어 있는 상태고 TV를 앞으로 빼게 되면 그 뒤에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타공판을 만들어서 플레이테이션, 이 패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걸어 놓을 수 있게 하고, 평상시에 그게 생각보다 부피가 커서 어디다 보관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쓸 때는 TV 뒷면에다 딱 숨겨놔서 좀 더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좀 안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안방에서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키워드가 있었는데, 공통적인 얘기는 다 쉼의 포인트가 있던 것 같아요. 휴식의 포인트가 있다는 건 첫 번째로 이 공간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편한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우선 눈이 편안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직부 조명은 어떤 작품을 비추는 조명 외에는 하나도 두지 않았고요. 침대 헤드월드 간접으로 표현을 하고, 지금 TV에 설치된 장 같은 경우에도 하부 간접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채광도 한번 걸러서 안으로 비춰질 수 있게 간살 포인트를 준 중문을 뒀고요. 보통 이런 걸 이제 젠한 이런 느낌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재방문 드렸을 때 좀 말씀 주셨던 게 퇴근 이후에 안방에서 TV 보는 행위가 가장 만족스럽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디자인 포인트를 좀 살펴보면 채도가 굉장히 낮은 우드가 쭉 전체적인 무드를 잡아주고요. 하부장과 저 화장대가 연결감 있게 한 번에 가는 이런 디자인 포인트, 그리고 매립된 TV, 그리고 이 조명의 방향성이 좀 유니크한 그런 포인트 조명이 있습니다. 또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우리 클라이언트 분이 처음에 얘기해 주셨던 흔히 말하는 연예인들이 사용하는 이런 드레스룸을 갖고 싶다, 일반적인 붙박이가 아니라 유리도어가 쭉 설치되어 있는 붙박이장으로 저희가 드레스룸을 꾸며드렸습니다. 그리고 안방 화장실에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은데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안방 화장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화장실에 공을 정말 많이 들이는데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카메라를 둘 위치가 항상 좀 아쉬운 게 있어서 이 화장실에서 굉장히 포인트로 삼았던 거는 레이아웃적으로 이 세면대, 그리고 샤워, 그리고 욕조 부분을 완벽하게 분리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또 고객님께서 직접 공수한 이 VIPP, 요 회사에서 생산한 이 선반유, 이게 디테일이 굉장히 좋은데요. 논슬립 기능이 약간 가미돼 있어서 위에 부분에다가 이렇게 좀 가죽으로 아니면 고무로 된 패드가 돼 있어서 이 수건거리 같은 경우에서도 미끄럼 방지가 다 되고요. 그리고 수전이나 지금 변기, 이 설치되어 있는 게 굉장히 고가 제품인 콜로콜로 다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해외에서 구매하다 보니까 이 설비 관계가 굉장히 국내에 있는 제품과 다른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설치했던 게 좀 기억에 남는 현장입니다. 자, 이제 복도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제 복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작품이 걸려 있어서 저희는 최대한 벽면이 깔끔하게 보이는 거에 대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우선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히든도어를 만들어 놓고 보통 손잡이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유니온 손잡이 사용해서 아예 손잡이가 매립된 형태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손잡이의 단점이 당기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유압경첩을 사용해서 문이 자동으로 닫히게 했고요. 조명 계획이 작품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밝은 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발목 조명을 좀 설치를 해 놓은 형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마치 갤러리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게 좀 기획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현관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관입니다. 이 현관에서는 몇 가지 디자인 포인트가 있는데요. 우선은 굉장히 많은 이 수납량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 왼쪽에 보이는 부분에 이 팬트리가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안에 골프백을 수납한다든지 굉장히 수납에 용이한 편이어서 굳이 이쪽에 신발장이 쭉 들어오기보다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벤치를 만들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타일 벤치도 만들고 우드 벤치도 만들고 많이 하는데 여기는 일체감 있게 가구 소재로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이 쿠션을 제작해서 소파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앉았을 때 편리함을 좀 느낄 수 있고 슈 드레서라고 부르는 이 신발을 세척하는 용도의 이 가전제품이 설치돼야 될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제일 앞쪽에 보이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게 저희가 기획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중문 부분은 이 완벽한 투명 중문으로 저희가 기획을 했는데요. 현관에서부터 이미 작품을 걸어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이 복도까지 연결되는 부분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 투명 중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이번 현장은 어떠셨나요? 제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이 스티커? 이렇게 조카분이 이렇게 좀 붙여놨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저한테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면 상업 공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상업시설로서 이용이 되면서 바로 그 가치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거라는 거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기는 이런 흔적들이 하나하나씩 쌓여서 또 전해주는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이 집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1년 뒤에 촬영을 하자 이렇게 기획을 하고 컨텐츠를 짰는데 너무 정돈을 잘 해놓으셔가지고 사실 좀 그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래도 이런 재밌는 요소들도 있고 또 그런 게 굉장히 재밌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을 디자인해 주셨던 이 디자이너 이경희 디자이너 분께서 저희가 서울로 이전을 하면서 이직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이 현장을 잘 디자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전하고 싶었고 또 이 현장을 잘 마무리해 준 우리 박상욱 소장한테도 감사 인사 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